옆집 70대 어르신을 간병하던 50대 간호조무사 박미선 씨. 그녀의 이야기는 욕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윤석호 어르신의 등을 닦아드리던 중 어르신의 몸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을 느꼈습니다. 손길이 멈췄어요. 어르신의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하셨지만 뇌졸중 후유증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죠. 사실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며칠째 반복되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어르신 괜찮아요. 조용히 말했지만 사실 그녀의 심장은 빨리 뛰고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제가 손으로 해드릴까요? 욕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어르신이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심이신 겁니까? 네. 그렇게 54세 간호조무사와 75세 어르신 사이의 금기는 그날 밤 욕실에서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건 불과 4주 전 그녀가 옆집 현관문 앞에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했을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죠. 그럼 4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한파가 몰아치던 겨울날이었어요. 박미선 씨가 쓰레기를 버리러 복도로 나왔을 때 눈에 띈 것은 옆집 현관 앞에 사흘째 쌓인 신문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날은 그냥 돌아왔죠. 하지만 다음 날도 신문은 그대로였어요.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자 불안함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현관문을 열고 나서야 그녀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윤석호 어르신이 문 앞에 쓰러져 계셨죠. 얼굴은 창백했고 한쪽 팔이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경미한 뇌졸중과 반신마비. 어르신이 깨어나자 그녀는 미국과 제주도에 사는 자녀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둘 다 당장 올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전문 간병인을 알아봐달라는 말과 함께요. 어르신은 병실에서 쓸쓸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박미선 씨는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20년 경력의 간호조무사였고 무엇보다 텅 빈 자신의 집보다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더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확인했죠.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그녀는 옆집을 찾아가 점심을 데워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물리치료를 도왔어요. 어르신은 그녀를 선생님이라 부르셨습니다. 27년 동안 남편에게 여보라 불리지도 못한 그녀에게 그 호칭은 놀라운 존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부탁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혼자서는 씻기가 힘들어서요. 샤워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어르신의 곤란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그녀는 처음으로 어르신의 샤워를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물과 조용한 공기 속에서 조심스럽게 등을 닦아드리던 그때 어르신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길이 참 따뜻합니다. 제 아내가 생각나네요. 그 말에 그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죠. 둘 사이에 흐르는 감정이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건 아주 위험한 길이라는 것도요. 세 번째 파트를 이어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생활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윤석호 어르신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그분이 건네는 존중의 눈빛. 그것들은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일깨워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죠. 옛 직장 동료 순이는 커피 자리에서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옆집이면 오해받기 쉬워. 세상 사람들 입이 무섭거든.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미선 씨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난 단지 간병일을 할 뿐이야. 그러나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는 걸. 그 증거로 그녀는 남편 준혁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어르신과 보내는 시간을 더 그리워하게 되었죠.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남편은 더 늦게 들어오거나 어느새부터인가 낯선 여성의 향수 냄새를 몸에 묻히고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지난 어느 토요일 저녁, 예고 없이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평소처럼 어르신의 등을 닦아드리던 중이었어요. 어르신의 몸에서 다시금 반응이 느껴졌고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르신은 또다시 얼굴을 붉히며 사과하셨어요. 그 순간 욕실은 고요해졌고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뛰어오르려는 듯 강하게 두근거렸고 그때 그녀의 입에서 저번과 같은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손으로 해드릴까요? 이번의 침묵은 더 길고 무거웠습니다. 윤석호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놀람과 망설임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스쳤습니다. 마치 길 잃은 아이 같은 그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꽉 움켜쥐었어요. 진심이신 겁니까? 어르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 한마디와 함께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서 찾은 건 단순한 육체적 위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필요함과 인정받는 느낌 그 자체였죠. 그 순간만큼은 그녀는 27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박미선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금기의 관계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복도 저편에는 이미 의심의 눈초리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눈초리는 점점 그녀와 어르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금기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미선 씨가 거의 매일 밤 늦게까지 어르신 댁에 있는 것을 본 이웃, 김 씨가 의심을 품기 시작했죠. 박 선생님, 밤에는 좀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늦게까지 계시면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 말에 담긴 경고와 의심은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남편 준혁이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가 102호에 있을 때였죠. 미선아, 집에 왜 없어? 복도를 가로지르는 그의 목소리에 그녀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곧이어 옆집 초인종이 울렸고 그녀가 문을 열자 분노로 가득 찬 남편의 얼굴이 있었어요. 그의 뒤에는 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왜 여기? 내가 내 집에 오는데 왜가 어디 있어? 요즘 왜 이렇게 옆집에만 있냐? 설명할 새도 없이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거실에 어르신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 계셨고 마치 모든 것이 증명이라도 하듯 욕실 문 앞엔 고인물과 수건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김 씨는 증거를 남기려는 듯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거짓말 안 했죠? 준혁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집으로 데려갔고 그렇게 시작된 싸움은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27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뭐야? 75세 할아버지랑? 넌 정말 추잡해.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화나는 이유는 외도 자체가 아니라 그 상대가 늙은 남자라는 점이었음을. 사회적 체면과 남성적 자존심이 더 크게 상했던 거죠. 그녀는 맞서 말했어요. 그럼 당신은요? 지은이랑 호텔 영수증은 뭐예요? 그러자 남편의 반응은 더욱 흉폭해졌습니다. 그건 달라. 나는 젊은 여자고 넌 75세 할아버지잖아.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혼이요. 위자료도 재산도 거의 못 받은 채 27년의 결혼 생활은 산산조각 났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떠났고 교회에서도 외면당했으며 준비하던 실버케어 창업은 물 건너갔습니다. 54세의 나이에 새 일자리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녀는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옆집에는 새 입주자가 들어왔고 윤석호 어르신은 전주의 요양병원으로 가셨다는 소식만이 들려왔죠. 가끔 오가는 짧은 문자 외에는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명예, 가정, 친구, 미래, 모든 것을.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 1년 후 그녀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찾아왔죠. 먼저 전해 들은 소식은 남편 준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젊은 후배 여직원에게 거액을 뜯기고 회사에 신고까지 당해 지방으로 좌천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기쁘기보다는 씁쓸함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의 휴대폰에 오랜만에 윤석호 어르신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전주 요양병원 근처 카페에서의 만남. 어르신은 전보다 건강해 보이셨지만 눈빛에는 깊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제 잘못입니다. 아니요, 어르신 잘못 아니에요. 어르신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건축가로 일하며 모은 재산이 있고 자식들도 모르는 강남의 한 상가 건물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1층을 그녀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 가끔 잘 지내신다는 소식만 들어달라는 것이었죠. 선생님 덕분에 저는 6년 만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마음에 빚을 갚고 싶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단순한 동정이나 보상이 아니라 서로에게 건네는 최후의 존중과 위로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1년 후 강남의 한 조용한 골목에 미선 실버케어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55세의 박미선 대표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센터 창밖으로는 봄날의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어르신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르신, 센터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모두 어르신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축하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합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비록 그 길이 금지된 길이었고 모든 것을 무너뜨렸지만 그 덕분에 진짜 자신을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니까요.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 불공평한 세상을 맞서 살아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길과 따뜻한 마음으로 말이죠. 미선 실버케어 센터가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센터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박미선 씨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삶의 무게와 따뜻함을 동시에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예전보다 더욱 정확하고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다정해졌습니다. 실패한 아내, 금기적인 연인이라는 꼬리표 대신 이제 그녀는 믿음직한 박 대표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센터 업무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데 문득 오래전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욕실의 따뜻한 김, 그때의 심장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의 공포와 절망.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추억들 앞에서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그녀 인생의 한 부분이자 지금의 그녀를 만든 거친 재료일 뿐이었죠. 그녀는 준혁에 대한 소식도 더 이상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몰락이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비슷한 외로움과 실수를 했지만 다른 선택과 다른 결말을 맞이한 비극적인 두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젊은 여자를 선택한 것은 허영이었다면 그녀가 늙은 남자를 선택한 것은 외로움과 진심 사이의 위험한 균형이었을 테니까요. 사회는 그 둘을 다르게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 둘 다 고통받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녀 자신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무엇이 아닌 오로지 박미선 그 자체로 서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7년 동안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잃어가고 있던 자아를 그 치명적이었던 금기의 관계가 오히려 되찾게 해준 것이었죠.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를 향한 깊은 연민과 인정이 빚어낸 강렬한 교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센터 문을 닫고 나오며 그녀는 어르신께 보낼 문자를 생각했습니다. 감사의 인사 말고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결국 짧게 썼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따뜻한 하루를 보냈어요. 답장은 늘 그랬듯
간단하면서도 무겁게 왔습니다. 잘 지내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저도 오늘 햇살이 좋았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서로의 존재를 기뻐함과 적절한 거리를 지킴의 의미를 그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렇게 멀리서 서로의 빛나는 삶을 지켜보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센터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선 실버케어 센터, 따뜻한 손길, 따뜻한 마음. 이제 이 이름은 더 이상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졌다가 스스로 일어선 한 여자의 진짜 이야기이자 그녀가 앞으로 수많은 황혼의 인생을 만나게 될 다짐이었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늦은 나이라도 새로운 한 장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서도 진실된 순간을 선택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55세의 박미선은 몸소 증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가장 당당한 장이 시작된 것이었으니까요.